갖고 있는 책을 소개를 해 주시거나 혹시 이렇게 책이 준비가 안 된다면 좋아하는 문구나 소개하고 싶은 명언 같은 걸 소개해 주셔도 감사합니다. 네. 그럼 오늘 이영진 대표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분 정도 하면 될까요? 오늘 식구가 많지 않아서 길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화면 공유를 좀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진행하기 전에 유지인 님이 오해를 안 하셨으면 또 좋겠어요. 앞전에 이미 이야기 드리긴 했는데, 예, 제가 스마트 시티 쪽 관련이 좀 많습니다. 예, 그래갖고 그냥 요 책 자체를 그냥 저는 그거 중에 한 권으로 보는 거고, 그 전에 했던 거 비교해서 한 거고, 책 자체를 빌려주신 거, 그리고 공통 주제를 갖고 대화할 수 있는 거, 저는 그거 자체가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좋고 앞으로도 잘 됐으면 좋겠어요. 예. 자, 이제 책을 이쪽을 이제 읽어 보면서 그냥 스마트 시티 옛날 생각이 되게 많이 나더라고요. 저는 2000년대 초반부터 이쪽 관련된 게 사실 2000년대 초반도 아니고 거의 90년대 말부터 이 분야에 이제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예, 그랬는데 이제 이 책도 역시 그냥 되게 많이 아쉽다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래도 오랫동안 그냥 사실 2011년 이후에 한 10몇 년간 정말 이쪽 쳐다보고 싶지가 않아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오래 버려두고 있다가 유지인 님이 직장에서 이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설명도 해주시고 그래가지고 다시 들여다보게 되는 계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자, 그랬는데 원래는 스마트 시티라는 게 이게 시티니까 시티의 제일 핵심이 되는 거는 시티의 영혼이 되는 거는 시민 의식이거든요. 시민 의식이고 그 다음에 스마트 시티의 주체는 시민이고 이러는데 지금 우리나라 스마트 시티는 어떻게 됐냐면 시민은 참여를 시켜준다. 약간 이런 느낌. 그리고 주도는 누가 하냐? 건설업자와 그 다음에 관이 완전히 주도를 해가지고 세금을 어떻게 털어먹느냐가 딱 집중이 돼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한 다음에 막판에 지금 이제 세금 다 썼거든요. 스마트 시티 핑계로 잔돈밖에 안 남았어요. 거의. 근데 그 잔돈을 이제 가지고 뭘 하냐면 이제 우리가 잘 만들어줬으니까 시민들이 책임져라. 잘 마무리하면서 발전시켜 나가는 것도 이제 시민들이 해라. 이 분위기로 지금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돈은 거의 잔돈밖에 안 남았어요. 대형 도시들 신도시 하는데 전부 스마트 시티 핑계로 해가지고 다 갖다 썼거든요. 그리고 이 책은 정확하게 정부와 건설업자 입장에서 쓰여진 책이에요. 근데 이제 포장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포장은 막 해갖고 세계 사례부터 싹 해가지고 싹 하는데 앞쪽은 전부 우리가 돈을 잘 썼다. 우리는 잘했다. 근데 뒤에 가서 슬그머니 그런데 세계는 추세가 좀 다르다. 그리고 이제 뒤에 가서는 우리는 다 만들었으니까 여기부터는 시민들이 이제 참여해서 잘 해야 한다. 요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돈은 없어요. 예, 그래서 그 이야기고, 참고로 저는 제가 운영하던 그쪽은 원래 제가 운영하던 사이트가 V코리아가 아니고 파이널시티.net이에요. 제가 원하던 게 스마트 시티예요. 예, 그래서 파이널 시티 단넷을 원래 제가 운영을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운영했던 사이트가 미래도시.com이에요. 제가 얼마나 스마트 시티에 집착하는 사람인지 아마 옛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게 원래 온라인하고 오프라인 이 부분 결합을 해결하는 것에 대해서 요게 지금 2005년에 제 기사예요. 2005년에 제가 미래도시.com 운영할 때 그때 기사입니다. 그래갖고 국민들 주도로 해서 그래갖고 진행해야 된다. 그리고 첨단의 미래도시는 요렇게 해가면서 어떻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인터넷 커뮤니티가 중심이 돼서 이걸 진행을 해야 된다. 사람 중심으로 해가지고 했던 거. 요게 기사가 시사타임즈에 이제 옛날에 났던 그 내용이에요.
요때 제가 한참 주장을 하고 그 다음에 활동을 했던 그 시기입니다. 예, 이렇게 했었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하게 된 게 vkorea.kr. 근데 vkorea의 V가 스마트처럼 버추얼 우리 지금 VR이나 이런 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예. 그것에 의미하는 그리고 메타버스에서 의미하는 비주얼이라는 게 이런 부분을 포함하는 V고 코레아가 우리나라가 지금 시민 그러면 큰 도시만 막 이렇게 떠올리는데 원래 시민 시티즌십 이런 것들은 전부 국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래가. 예, 그래서 저는 그 차원에서 원래 접근을 하는 쪽인데 이런 쪽으로 하고 그 다음에 미래 성장 동력 이 부분은 국민 개개인의 역량을 뒷받침해 주는 거 스마트 시티를 통해서 이렇게 풀어가야 된다 해가지고 그래서 2대1 이쪽 이쪽에서 원래는 2010년에는 대형 포럼이라든가 이거 진행하면서 예 그때 이때도 이제 제일 선두에 서 있던 게 저희 쪽이었어요. 예, 그랬는데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정부가 바뀌면서 이름을 UCT에서 스마트 시티로 싹 바꾸고 그게 이 책에 이제 다 나와요. 내용들이 이름을 바꾸면서 그 다음에 주도를 어디로 가져가냐면 건설교통부가 가져가요. 스마트 시티를. 정보와 데이터와 시민이 중심이어야 되는데 그쪽에 모든 돈을 다 끌어다가 건설하는데 다 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름을 스마트 시티라고 포장하는데 그 포장하는 과정이 이 책의 앞부분 3분의 2가 그걸 포장하는 내용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가고 지금은 이제 그 동력이 다 떨어진 거죠. 그리고 이 책에서 이제 의미는 뭐냐면 국민의 의미 자체가 이 책에서는 그냥 국민이란 표현을 쓰면 국민 민간 이 표현은 건설업자를 지칭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이제 다르게 포장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스마트 키워드로 건설한 이 치장한 건설에 세금을 치고 빠지는 걸 적극적으로 돕는 작업이 뭐냐? 이런 책을 만드는 거하고 그 다음에 언론이 앞장을 서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이제 완성이 돼가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뭐가 만들어지냐? 시민이 없는 스마트 시티가 만들어지는데 그게 뭐냐면 송도 이후 그때 이후 만들어진 모든 스마트 시티라고 하는 것들이 전부 그건데 지금 공백이 된 거 아시죠? 텅텅 비워버리는 거예요. 텅텅 비워버리고 이제 남아있는 그걸 믿고 스마트 시티라고 믿고 싹 몰려 들어갔던 국민들이 전부 손을 털고 지금 빈털터리가 되고 사회 문제가 터지고 이렇게 지금 돼 있는 게 현재 상황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시민 참여라는 단어를 써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랑 건설업자가 주도하고 시민은 참여시켜주는 게 아니라 시민 주도가 되어야 되는 분야가 스마트 시티인 거예요. 왜냐하면 스마트폰을 쥐고 있는 게 국민들이거든요. 국민들이 그걸 손에다 다 들고 있는데 엉뚱한 데서 스마트 시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세금이 쓰였던 것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그게 쓰이는 곳들도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된다. 이 부분이고 이게 이제 현실에서의 활용에 중점을 두어야 된다. 여기 지금 계신 분 중에 스마트 시티를 알고 계셨거나 아니면은 그거를 제대로 활용을 내 생활에 스마트 시티가 어떻게 쓰이고 있어. 그런 요런 부분을 제대로 느끼시는 부분이 굉장히 적을 거예요. 그냥 도시 안에서 활동하다가 요 부분 편리하네 이런 것들 수준이실 거예요. 스마트 시티 안에 내가 산다는 그 개념이 아니고 예, 그래서 기존에 있는 시민들이 있는 그 공간과의 연결이 다시 시작이 돼야 된다. 그리고 하드웨어 중심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중심이어야 된다. 소프트웨어를 더 보강해야 된다. 그리고 관에서나 이쪽에서 그 업자들이 돈 쓰는 거는 빨리 줄여서 시민에게 되돌려야 된다. 그걸 막아서 남은 거라도. 근데 그나마도 지금 나머지 거에도 다 업자가 그냥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걸 당연하다고 믿는 지금 상황이 돼 있는 것이 시민이 잘 배워서 잘 쓰고 활용한다가 지금 돼 있는 게 아니라 업자한테 맡겨야 그리고 당연히 산업을 요걸 키워야 일이 된다. 지금 우리가 다 그렇게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산업이 잘 되면 나는 몰라도 돼.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많이 왜곡이 됐다. 그리고 이 부분이 지금 예를 들자면 스마트 시티의 출발은 뭐가 돼야 되냐? 개인이 출생을 하잖아요.
그러면 개인들 채널이 자동 개설이 돼줘야 돼요. 정부가 등록을 받았으니까 개인 채널을 만들어야 지금 뭐냐면 등록해서 개인 정보는 국가가 가져가는데 각 채널은 전부 각자가 알아서 개설해라. 그리고 각자가 운영해라. 굉장히 자유로운 것 같은데 지금 묘하게 이게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되냐. 법인이 세무서에 등록을 하면 법인 홈페이지가 어디서 만들어져야 돼요? 쇼핑몰이 어디서 세무서. 만들어져야 돼요? 쇼핑몰 세무서. 자동 개설이 세무서에서 돼야 되는 거예요. 세무서가 해주고 단지 이거를 내가 진짜 내 매장으로 쓸 거냐 아니면 이거를 공개할 거냐 비공개할 거냐의 권한은 누구한테 있어야 돼요? 그거는 국민한테 있어야죠. 내가 등록은 세무서에 했지만 이 쇼핑몰을 내가 안 쓰고 나는 다른 방식으로 할래. 아니면 홈페이지도 요걸 안 쓰고 다른 방식으로 갈래. 요렇게 하는 거. 그 권한은 국민한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시민한테. 그렇게 되는 게 정상인데 우리는 지금 이게 혼동이 되는 거야. 왜냐하면 점포는 내가 돈을 들여갖고 유지를 따로 하고 그리고 세무서에 세금 내는 거는 우리는 열심히 내고 그리고 이미 온라인에 점포가 엄청나게 있는데도 이게 연관성이 없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교육이 잘 된 거죠. 네.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금 돼 있는 것들이 의식이 다시 제자리를 돌려주고 올바르게 돼야 된다. 그리고 국가가 도시 안에서 진행하는 모든 행사, 축제가 됐든지 모든 어떤 행사라든지 이런 게 그것에 적합한 사람의 캘린더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니어 관련된 무슨 행사라든가 아니면 결혼 관련된 거라든가 무슨 축제나 이런 게 있다면 강 대표님의 캘린더에 그게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걸 보고 안 보고는 그 다음 문제인 거죠. 근데 이런 장치들, 도시와 연관된 모든 데이터가 개인하고 단절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5- 여기 이제 이야기 되는데 정부에서 만들어낸 앱들이 여기서 정부에서 만들어낸 앱 쓰고 계신 거 어떤 거 쓰고 계세요? 전자정부 관련된 앱들 쓰고 계신 분 손 들어봐 주시겠어요? 정부24 나 지금 쓰고 있다. 네, 쓰고 있죠. 있고요. 정부24 어제는 들어가서 쓸 때 건강보험 썼어요. 그렇죠. 그 부분들이 개인 맞춤으로 정보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게 안 돼 있는 거예요. 개인 맞춤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내가 들어가서 찾아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최소한의 비용만 거기다 쓰고 전부 건설에 갖다 써버린 거예요. 건교부가 가져가면서. 그래서 이 책 읽으면서 감정 조절 잘해야 되겠다. 그리고 말 표현을 잘해야 되겠다. 첫날 쓰면서 댓글을 좀 달아놨더니 유지희님이 당황하셔가지고 약간 이런 게 딱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아닌데. 그리고 어쨌건 저는 이번 기회에 이 책 통해 가지고 다시 생각하고 내가 그동안 무엇을 했나. 그리고 나는 그때 실망하고 떠난 다음에 그 다음에 사실 기여한 부분이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선 강기남 대표님 손 드셨는데 하실 말씀 있으세요? 저는 유영진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스마트 시티라는 거가 정부에서 지원해서 만들어지는 건설사들이 어느 정도 하드적인 걸 준비해 놓으면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그걸 활용해서 거기서 잘 네트워킹 그리고 그렇게 소통 이런 걸로 제가 잘못 이해를 했어요. 근데 우리 유영진 대표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정말 잘못 알고 있구나. 그러면 유영진 대표님 같은 분들의 목소리들이 하나하나 모아서 그 목소리들이 커져야 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2010년까지 목소리가 굉장히 컸어요. 그걸 묻어버린 게 이명박 정부예요. 그걸 다 묻어버리고 스마트라는 단어로 쓰는 세금 있잖아요. 그거의 한 1%에서 5% 사이만 실질적인 스마트 쪽에 쓰이고
이름만 그걸 붙여가지고 전부 건설하고 이쪽에 업자들이 갖다 써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로비를 그거를 관과 언론들이 계속해서 받으면서 도와준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실제 이름만 그 이름으로 세금을 썼는데 그 세금의 극히 일부만 전자 쪽에 쓰인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근데 나는 그래도 좀 느끼는 게 있는데 쓰이는 것 같아 이렇게 느끼는 이유는 돈이 많이 쓰여서가 아니라 원래 디지털이라는 게 적게 써도 효율이 되게 높거든요. 그래 놓으니까 그 느낌 때문에 돈이 제대로 쓰였다고 느끼는 거예요. 국민들은. 근데 실제는 그런 게 아니고 엉뚱하게 지금 다 갖다 털은 거예요. 예. 앞으로도 근데 이런 게 아직 많이 남아 있어요. 예. 이영균 대표님 그 당시에 그 네. 리더가 건설업의 리더였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라의 리더가 정말 중요하다. 정말 우리 이영진 대표님 같은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이 국가의 리더가 돼야 되는데라는 생각을 지금 막 했습니다. 제가 그렇구나. 능력도 부족하고 게으르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아, 한번 그러게 실망하고 나면 또 아예 그 업계를 떠나버리는 그냥 못된 성격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더 이렇게 된 것 아. 같습니다. 예. 근데 이영진 대표님, 네. 이영진 대표님이 그 젊은 친구들에게 그걸 자꾸 각인을 시켜서 이영진 대표님 다음에 또 다른 그런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이 또 목소리를 내고 하는 걸 기틀을 좀 마련해 주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같은 생각입니다. 2010년까지는 제가 젊은 아, 사람들만 그렇게 했어요. 오히려 옆에서들 아니 도대체 유영진 씨는 왜 애들만 상대하냐 이럴 정도로 저는 20, 30대만 상대를 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좀 충격을 받고 2010년에 중기청하고 그 다음에 요런 쪽들의 이제 충격을 제가 좀 받은 것 때문에 그때 이제 쓰러졌어요. 뇌졸중으로. 그러고 나서 말이 느려지고 이렇게 되니까 시니어 쪽 일을 보기 시작을 했어요. 2010년부터.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 진행하는데 한 가지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노케어님, 저희들은 네. 얼굴 보여주면서 토론하는 그런 모임이거든요. 얼굴 보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리고 진재근 선생님, 네. 저는 대한민국의 돈의 역사라는 거, 네. 근데 그 저자가 이코노미스트 누구더라? 아까 보니까, 저는 내용만 읽었지 그 저자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썼는데, 아까 홍순욱이라는, 네. 그분이 쓴 책이에요. 근데, 역사를 알아야 돈에 대한 흐름을 안다. 항상 그거는 사이클이 있어서 늘 반복된다라는 그런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너무 짧게 전달해서 죄송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돈의 역사. 대한민국의 돈의 역사. 예. 네, 그리고 저자는 홍순욱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유진님도 소개하실 책 있으신지요? 네, 저는 일단은 유 교수님이 저기 하신 그 스마트 시티 그 레볼루션에 대한 생각은 저희는 시민이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그 방향성으로 저기 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손대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만약에 정책의 기조가 정권에 의해서 참 바뀌는 게 우리나라가 참 큰 문제이기도 한데, 그랬을 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연대하고 목소리를 내고 이것이 필요하다고 저기 하는 그 에너지가 이 파트에서 조금 떨어진 게 아니었을까. 우리가 너무 그러니까 정권에 순응하다 보니 계속 나아가야 될 때에 한번 누르면 그냥 그 눌림을 그대로 받는 거. 그거에 너무 익숙하지 않나. 근데 그것을 어쨌든 계속 반복되어 왔으니 이제 우리부터라도 의식적으로 그 눌림에 대한 목소리를 그러니까 폭력적이지 않게 좀 이렇게 표현되는 그런 좀 고급스러운
시민 문화가 다시 조성돼야 될 것 같고, 그래야 국가적 정책을 하시는 분들이 무서워해야 되는데 무서워하지 않는다라는 게 참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이 파트도 그렇게 사양됐다면 목소리가 끊긴 것이 참 안타깝다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스마트라는 파트가 굉장히 어려워요. 한글을 문맹을 깨치기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듯이 지금 이 스마트 온라인 쪽도 문맹국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스마트폰이 그러니까 하나의 그냥 생활 도구로서 수저랑 젓가락처럼 모든 시민한테 주어지긴 했지만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수준의 교육이 굉장히 미흡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스마트 시티를 주도하려면 시민이 어느 정도 그 교육 수준이 맞춰져야 되는데 맞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시민이 주도하기에는 사실 쉽지가 않은데 그것 또한 예산이 그쪽으로 집행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지금 저희 수준은 내가 내 주변 환경에서 무언가를 썼을 때 굉장히 편리함을 느꼈을 때 그것을 조금 더 연동해서 쓰면 이렇게 1단계 이렇게 끊기지 않고 생활 속에서 이게 모두 유기적으로 시스템화되면 그것이 저희가 느끼기에는 정말 스마트 시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금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하나 단품화되어 있는 걸 정말 하나의 유기체로 만들 수 있으면서 그걸 우리 모두가 업데이트할 수 있을까? 그걸 관이 업데이트 해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생활하면서 우리가 걸으면서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저기를 실시간으로 우리가 더 업데이트하면서 쓰는 그 시스템을 갖고 싶다. 저는 이걸로 스마트 시티를 바라보고 있거든요. 소소하게. 그러면 그게 주관이 우리가 되는 거잖아요. 너무 크게 하면 실천할 수 없지만 작은 실천을 그렇게 시스템에 넣을 수 있는 걸 만들어 보고 싶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마을 교과서를 그렇게 만들어 보고 싶다라고 하는데 사실 초안도 못 잡겠어서 그거에 많은 지도 편달이 유 교수님께 좀 도움을 받고 싶은 개인적인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저는 유 교수님과 스터디를 시작하면서 계속 저한테 스스로 체킹하는 한 파트는 쓰면 그것을 어떻게 데이터화해서 내 모든 일상의 체계를 가질 수 있을까? 저는 그것이 요새 계속 저 혼자한테 갖는 주문이거든요. 한때는 글을 잘 썼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책을 멀리 하면서 글 쓰는 그 필력이 굉장히 줄고 또 제가 머무는 자리에 직급이 변화하면서 조금 더 정제된 언어와 매끄러운 그 언어력 구사가 필요하다는 걸 느끼면서 제가 책을 다시 손을 잡아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제 그 스피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추천해 주신 책에서 너무 이거 지금 유아스럽지만 글쓰기가 만만해지는 하루 10분 너무 바쁘다 보니까 막 많은 시간을 책에 투자하기가 그렇고 제가 도대체 내 필력과 스피치에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 하고 생각이 들어서 쉬운 책을 이 독서 토론에서 추천해준 책에서 쉬워 보이는 책을 선정해서 읽었는데 방송 작가가 쓴 책이에요. 그런데 저는 제가 이제 책을 읽고 우리가 메모링을 하잖아요. 메모를 했을 때 그 메모를 생활에서 어떻게 끄집어내셔서 이 데이터화 시키시는지 다른 분들의 좀 그런 습관을 좀 듣고 싶어요. 어떻게 이 메모하신 것들을 삶의 시스템화 시켜서 활용하시는지. 네.
이번에 공부할 때 확실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독서 토론이라 지금 아, 다 해드리진 알겠습니다. 못하는데 아, 이건, 제가 꼭 그 네. 부분 다뤄드릴게요. 그리고 네. 유지희님은 지금 글 쓰는 능력 쪽이 필요하신 게 아니고 시간 관리, 시간을 여유를 갖게 만드는 부분에 어떻게 하면 적이 될지 그쪽부터 도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시간만 아. 되면 유지희님 조금 여유 갖고 기록 많이 하고 다듬고 하시면 글 쓰는 건 돌아와요. 자연스럽게. 예. 아, 나중에 알겠습니다. 또, 예. 이영진 대표님, 네. 제 말 들리나? 지금 방금 그 말씀하신 유진님이신가요? 네네. 예. 그분 말씀도 그리고 표현력도 전달력도 굉장히 그 잘 들었어요. 그리고 너무 잘하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혹시 제가 더 보탠다 하면 혹시 학과에 스마트과가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전자 쪽에 있는 교수들이나 학생들하고 해서 서로 간에 이렇게 규합되는 유영진 대표님을 필두로 해서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그걸 하고 싶어 한다 하니까 시민의 소리를 듣고 싶다고 하니까 아무리 능력 있는 분이라도 한 사람의 목소리는 전달이 안 돼도 여러 사람들이 모아 요즘에 뭐 조국 신당이라는 게 새로 만들어졌는데 엄청 요즘에 파격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함께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것처럼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을 하고 싶으면 누군가가 그런 쪽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하면 학생들 주로 그러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잠깐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참고하시고요. 네. 노낙현님, 자기소개 부탁, 처음 오셨으니까 자기소개 부탁드리고, 혹시 요즘 읽고 계신 책이 있으면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저가 노노케어인 거는,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 사업을 한 6년 정도 했었어요. 지금은 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노노케어로 표시가 됐고요. 저는 사회복지사이고요. 그리고 지금 읽고 있는 책은 없어서 소개해 드릴 수 없고요. 오늘 처음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런 거 하나도 몰랐어요. 그래서 같이 참여하면서 할 수 있는 거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들, 어떻게 여기 찾아오시게 됐는지하고 네, 지금도 궁금합니다. 네, 서울 소셜 회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이경정님. 예. 네네 공고가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예, 알게 되었고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잘 매주 금요일 날 부탁드리겠습니다. 8시에 모입니다. 계속 네, 제가 네. 그 소셜 서포터즈 코리아 같은데 이 모임 안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네. 오늘 이제 저는 준비한 건 에리자베스 큐블러-로스가 쓴 그 인생 수업을 준비했는데 오늘 그 스마트 시티 에볼루션이 화제가 됐으니까 저도 그에 관한 의견을 조금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유진님이 마을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마을 관심이 있어서 금년도에 마을 공동체를 신청을 하면서 좋은 골목 만들기 이런 주제를 선택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그에 관련된 이제 책자를 좀 읽으면서 우리나라는 예를 들어서 문화재라든지 뭐 쉽게 골동품 같은 것도 제대로 이 관리가 안 되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된 원인이 예를 들면 이 김현옥 시장이 이 신도시 만들고 재개발하면서 뉴타운을 조금 전에 이제 이명박 대통령 얘기도 나왔는데 그때 이제 뉴타운 얘기 나오고 이제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그 재개발 재건축이 엄청나게 뜨다가 요즘은 이제 많이 잠잠해졌지만은 그런 부분들이 이 문화재라든지 우리 문화재란 이런
재원뿐만이 아니라 그 어떤 그 가치 그런 부분이 파손되고 손상되는 그러면 그런 걸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아까 이제 말씀 나왔습니다마는 개인의 목소리는 힘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단체가 돼야 되는데 그 단체가 요즘 얘기하는 시민사회라는 거죠. 그런 시민사회가 돼서 그 같은 가치를 가진 시민사회가 목소리를 내서 어떤 정부 정책을 시행을 못하게 한다든지 혹은 시행을 하게 한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해나가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 재개발 같은 걸 했을 때 그 지역 주민이 이건 재개발해서는 안 된다. 여기에 있는 이 골목은 그대로 유지가 되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을 때 정부도 그걸 이제 포기하는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주인인 국민이 목소리를 내서 그런 걸 지켜나가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라는데 그게 이런 골목 지키기 같은 데서 일 수 있고 또한 어떤 이제 뉴타운을 만든다든지 아파트 개발 사업을 한다 할 때 거기서 문화재가 나오면 그 문화재만 살짝 더 박물관 같은데 옮겨놓고는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사실은 나오는 문화재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있는 지역에서 어떻게 그 문화재가 거기에 있고 그렇게 됐는지라는 과정 같은 것이 중요한 건데 그런 걸 지금 우리나라 이 어떤 그 건설부 장관, 요즘 교통부 장관이 건설교통부 장관입니까? 이런 분들이 마인드가 이 건설 쪽으로만 너무 치우쳐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이제 국민들이 같은 가치를 갖는 가치관을 갖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도 한 말씀 드렸습니다. 네, 선생님, 저 잠깐만요. 예. 선생님과 제가 공통적으로 사실 같은 저기에서 고민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 지키려 하는 전통과 보수가 현대의 흐름을 못 따라갈 때가 있어요. 우리가 문화재를 지키는 게 맞기는 하지만, 그것을 현대 감각에 맞게, 현대 흐름에 맞게 저기에서 해야지 무조건 지킨다고 지금 경기도 안 좋고 뭔가 저희 건설도 해야 되고 집도 지어야 되고 해야 되는데 그 문화재 하나 지키기 때문에 그걸 못한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또 피해보는 또 다른 저희가 있잖아요. 저는 이 마을 지킴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옛것을 보존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넓게 바라봐야지 이것이 시대의 흐름에 꼭 우리가 옛날 옛날에 그 도자기를 잘 모셔왔다고 해서 그것이 지금 앞으로 우리 미래 세대에게 먹거리나 비전 제시를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적절한 그런 타협이라든지 흐름 혹은 보존의 지혜로운 현대 방법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함께 많이 하셔야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그 부분은 이런 마을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좀 문제의식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네. 유 대표님 말씀하시죠. 예. 이미 우리가 자꾸 단체나 아니면 이런 게 따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시민들의 가장 큰 도구가 뭐냐면 그 단체나 힘이 그게 소셜 웹인 거예요. 소셜 웹이고 그 안에 있는 SNS하고 그 다음에 소셜 미디어들 이런 것들이 그리고 각자 손에 들고 있는 스마트폰 이게 가장 힘이 강력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누가 알고 있냐? 당연히 정부와 그 다음에 건설업자들 그리고 그 다음에 언론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쪽이 제일 그래서 막는 거는 뭐냐? SNS를 못 쓰게 만드는 거. 개인들이 SNS가 중요한 도구라는 거. 그리고 아주 이쪽이 효율이 높다는 거를 스스로 잊어버리고 스스로 부정하게 만드는 거. 그쪽으로 계속 몰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쪽이 저기 5층에 놓치니까 올라가요. 다시 무슨 생각을 사무실. 하냐면, 아, SNS는 개인정보 때문에 쓰면 안 돼. 이렇게 해갖고 쫙 해서 손에서 놔버리니까 우리가 뭉쳐서 이걸 쓸 수 있는 곳이 없어진 거예요. 원래는 네이버 블로그가 이렇게 완전히 상업적으로 돌아서기 전까지 굉장히 좋은 공론의 장이었어요. 다음 블로그도 그렇고 티스토리도 그렇고 그렇게 됐는데, 그거를 전부 국민들한테 뭐냐면 돈을 보여주면서 지폐를 눈앞에서 이렇게 흔들면서 돈이 중요해, 돈 이렇게 하고 요거 없으면 너네들 굶어 죽어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리고 너네들 개인정보는 저기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서 컨텐츠만 싹 이렇게 뽑아가고, 그 다음에 서로 토론하고 공론화시키고 주장하고 연대하고 하는 그 힘을 뺏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뺏겼다고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진짜 많은 다수가 그냥 멍청하게 졸졸 끌려가면서 그거는 빼놓고 그럼 우리 뭉쳐야 돼. 그러니까 오프라인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사단법인 뭐 요것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다시 편하게 쓰시고, 그 다음에 마음껏 펼치고, 돈이 없는 사람도, 내가 몸 움직이기 힘든 사람도, 나이 들어가지고 내가 다른 부분이 다 딸려도 그래도 쓸 수 있는 게 SNS인 거예요. 그래서 나도 잘 쓰고 옆에 있는 분들도 잘 쓰시게, 그렇게 해야 비로소 이게 시작이 될 수 있다. 그러지 않고는 다른 길은 없어요. 왜냐하면 개인들이 가진 힘이 뭉칠 수 있는 것, 그 제일 큰 장치를 놔버리면 그러면 다른 도구가 뭐가 있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오프라인에 가서 피켓 들고 이런 거 하면 나중에는 그거는 살살 또 다른 쪽으로 너무 폭력적이다, 너무 시대를 모른다 이러면서 싹 몰아붙이기가 얼마나 좋아요. 예. 그리고 온라인이 우리가 능숙해지면 그걸 통해서 아까 이야기하신 거, 전통이라든가 우리가 지켜야 할 것과, 그 다음에 스마트폰은 우리 SNS나 이거는 오프라인 아날로그 공간을 파괴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디지털을 잘 쓸수록 전통도 잘 지키면서 귀한 것들을 잘 지킨 거, 우리가 갖고 있는 눈에 보이는 보이지 않는 전통을 잘 지키면서 디지털을 활용해 갖고 이거를 가장 이상적인 조화로운 상태를 얻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 두 개가 대립이 아니에요. 아까 유지인님과 진재근 선생님 이야기하신 거를 잘 맞춰갈 수 있는 거, 그 길이 있다. 예, 그 이야기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우리가 많이 배우고 우리 역할이 크네요. 우리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잖아요. 예, 의식을 갖고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끝까지 도와드릴 거예요. 이제 제가 주도해서 나서고 하는 거에서는 많이 지쳤지만 하려고 하시는 분들, 예, 그리고 지금 유지님이 과천 소셜 서포터즈하고 지금 서초 소셜 서포터즈 두 개 다시 이렇게 모임 신경 쓰고 계시잖아요. 예, 그래서 열심히 잘 도와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기남 대표님 말씀하시죠. 마이크. 마이크 꺼졌어요. 지금 어디 지하철인가 봐요? 엘리베이터나 뭐 딴 데 대화하기 곤란한 곳에 계신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원래 이제 30분에 끝내야 되는데 벌써 42분 됐거든요. 우리 노노케어님 처음 참석하셨는데 느낌 말씀 듣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저는 감을 잘 못 잡겠어요. 그래서 제가 참여할 때는 어떻게 준비하고 참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그 페이스북에 금요 네. 독서 토론이라고 하는 그룹이 있는데 그 그룹에 네. 이제 저희들이 매주 금요일 8시부터 8시 반까지 책을 소개하는, 자기가 읽는 책을 소개하는 그런 시간으로 저희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네. 이 스마트 시티라는 키워드가 이제 토론장이 됐는데요. 다음에는 네. 이제 선생님도 저도 사회복지사인데요. 그런 아, 부분에서 네. 예, 자기 소개하실 책을 이렇게 읽으신 책을 소개하시는, 그렇게 가볍게 참여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선생님, 저도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진재근 선생님 하시는 책을 네. 읽고 서로 전달하고 자기의 사상과 철학을 전달하는 이런 시간이니까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항상 참여하세요. 네, 저는 네. 이제 주말이 됐겠는데 또 날이 많이 좋아졌어요. 즐거운 주말 되시고 행복한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네, 마치도록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